우리는 종종 자본은 탐욕스럽다거나 잔인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의지도 영혼도 없는 시스템에 선악을 묻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 오늘 이 오래된 질문의 판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자본의 윤리에 대한 아주 새로운 관점을 탐구해 볼 겁니다. 자본은 탐욕적이다. 참 익숙한 말이죠. 마치 자본이 스스로 뭔가를 욕망하는 인격체인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이게 거대하고 복잡해서 한눈에 파악하기 힘든 시스템을 이해하려는 우리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잔인하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종종 거기에 인간의 얼굴, 특히 좀 악의에 찬 얼굴을 더 씌우곤 하죠. 하지만 이런 의인화가 과연 진실에 가까울까요? 자본이라는 이 시스템이 정말로 스스로 무언가를 원하고 의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자, 일단 가장 근본적인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죠. 자본은 뇌도, 심장도, 의지도 없는 그냥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그 자체는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진짜 탐구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의지도 없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이 문제와 아주 깊이 씨름했던 철학자들의 대답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공리주의. 이들은 자본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봤어요.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게 곧 선이라는 아주 실용적인 논리죠. 반면에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을 태생적으로 착취 구조를 품고 있는 시스템으로 규정합니다. 인간을 이윤 창출을 위한 일종의 부품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효율적인 도구냐? 아니면 구조적인 착취 시스템이냐? 이 팽팽한 대립구도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데 혹시 이 흑백 논리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이제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에서 잠시 벗어나서 자본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자 니체는요, 이 논쟁의 판 자체를 그냥 흔들어 버립니다. 그에게 선과 악이라는 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강자가 자신의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해석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본은 도덕적인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힘을 증폭시키고 흐르게 하는 거대한 에너지일 뿐입니다.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사과가 떨어져서 누가 머리를 다쳤다고 해서 우리가 중력을 악하다고 비난하지는 않잖아요? 니체에게 자본이 바로 이 중력 같은 겁니다. 그냥 자연법칙처럼 작동하는 힘일 뿐인데 거기에 도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자본을 욕망 기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본이 우리 욕망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욕망에 딱 올라타서 그걸 끊임없이 증폭시키고 또 새로운 욕망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대한 기계 같다는 뜻입니다. 이 욕망 기계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그리고 더 강렬하게. 만족이란 게 없어요.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즉시 다음 단계의 더 큰 욕망으로 우리를 이끌죠. 이 멈추지 않는 가속이야말로 자본 시스템의 핵심 동력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동양 철학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불교의 핵심 개념 중에 무아라는 게 있죠. 고정불변의 독립적인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얽혀서 잠시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통찰이죠. 자, 이 무아의 관점을 자본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 역시 어떤 특정 주체의 의지로 움직이는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개인의 욕망, 사회 제도, 크고 작은 거래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내는 그 누구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그 자체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남습니다. 만약 자본의 의지가 없다면 왜 우리는 자본이 마치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처럼 느끼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규로의 문제예요. 개인의 선택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거대한 흐름은 마치 스스로 위지를 가진 힘처럼 느껴지게 마련이죠. 둘째는 의인화 본능입니다. 우리 인간은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인격을 부여하거든요. 시장이 그걸 원하고 있어 라는 식의 표현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걸까요?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자본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도덕과 무관한 가치 중립적인 흐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만들어내는 결과, 즉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서 진짜 윤리의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결과들 말입니다. 자본의 흐름은 불평등과 경쟁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끝없는 성장의 압박 속으로 내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와 자유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결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윤리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의 방향은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자본이라는 저추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본의 윤리를 묻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키고 또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시스템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답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